오랜만에 세상 사는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학교 폭력이 아주 고질적인 문제인데 최근에는 급기야 고위 공직에 임명된 사람이 자식의 과거 학교 폭력 이력 때문에 임명된 지 하루 만에 자리에서 그만두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학교 폭력 가해자 아버지로서의 경험담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1989년생 딸이 중학생 때 학교 폭력 가해자였습니다. 뭐 어느 폭력이나 따돌림 이런 정도가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고소를 당했고 재판까지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일이고 죄에 대한 합당한 벌도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그때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재판을 받고 이제 법원으로부터 받은 벌이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6개월간 매주 한 번씩 판사에게 반성문 성격의 편지를 써서 보내야 했고, 두 번째 벌은 6개월간 매주 한 번씩 판사가 지정한 상담사를 찾아가서 부모와 함께 상담을 받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강제 전학을 통보했어요. 전학을 가지 않으면 강제로 대안학교에 보내겠다라고 합디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전학을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전학을 가려면은 이사를 하고 새로운 주소지에 있는 학교에다가 전학 신청을 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당장 어디로 이사를 갑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위장전입이라는 걸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살고 있었는데 같은 강남구 개포동에 사는 친척집에 위장전입을 했어요. 그리고는 개포동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전학 신청을 했더니만 학교에서 너 거절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우리 딸애가 학교에서 사고 친 걸 눈치를 채는 거예요. 벌써. 왜? 어떻게 그걸 눈치를 채느냐? 실제 우리가 개포동으로 이사를 했다 하더라도 개포동에서 삼성동에 있는 학교까지 가는 데는 버스 타고 10분이면 가는데 3학년 졸업반이 학교를 옮긴다. 이거는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 이사했는지 주소지 가서 확인하겠다라고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학이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강남구 옆에 붙어 있는 송파구에 그 잠실에 사는 아는 분의 집에다가 이제 주소를 위장 전입을 해갖고 잠실에 있는 어느 중학교에 전학 신청을 했더니만 그 학교도 마찬가지 이유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삼성동에서 개포동 가는 거리나 삼성동에서 잠실 가는 거리나 거의 비슷합니다. 다리 하나만 넘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환장하겠는 거예요. 아니 전학을 하려면 또 어디 아는 사람 그 집으로 위장 전입하는 부탁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잠실에 있는 또 다른 학교에 가서 신청서를 냈더니만은 다행히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겨우 그렇게 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딸을 받아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었어요. 뭐라고 하셨나? 이래서 우리 교육이 문제다. 이 아이를 모두가 그렇게 배척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품고 갈 테니 저한테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50대 중반의 여선생님이었는데 정말 눈물나게 고마웠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전학을 해서 무사히 졸업도 하고 졸업 즈음에 주소를 이제 다시 살고 있는 삼성동으로 옮겨가지고 강남구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는 우리 딸애가 공부를 엄청 잘하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1학년 1학기 때는 중학교 다닐 때 워낙 불량 학생이어서 기초가 없다 보니까 성적이 별로 좋지가 않았는데 2학기부터는 막 성적이 쑥쑥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재수를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명문대학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야, 너 그때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개과천선을 했어? 이렇게 물었더니만은 일주일에 한 번 상담사에게 가서 상담받은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법원에서는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상담받으러 갈 때 부모, 아버지는 엄마, 부모하고 같이 가도록 했는데 그러니까 첫 그 상담받으러 갈 때는 제가 같이 갔어요. 그랬는데 상담사가 앞으로는 아버지는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저는 안 가고 딸 혼자 갔는데 그래서 구체적인 상담 내용이 뭔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그걸 계기로 우리 딸의 인생 역전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불량 학생이 우량 학생이 된 거예요. 제가 왜 아픈 과거를 꺼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학교 폭력이라는 것은 예방이 물론 중요하지만은 어쩔 수 없이 발생했다라면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후관리라는 것은 우선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나 물리적 피해를 치유하는 것이 먼저이죠. 그죠? 당연합니다. 그거는. 그와 더불어 가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그게 뭐겠습니까? 벌의 내용과 방식, 그 과정 절차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경험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가해자라는 이유로 비난만 하고 우리 사회가 배척을 한다 그러면은 그 가해자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싹을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우리가 신경을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학교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으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